자, 37번부터 이제 물권의 소멸이 나오는데요. 물권의 소멸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혼동이죠. 혼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아주 자주 냅니다. 일단 이런 얘기죠.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존재하게 됐는데 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을 텐데 필요하지 하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째, 소멸될 권리감, 제3자의 권리에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마지막으로 큰 가로 두 번이죠. 점유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간단한데요. 뭐 사례로 나오고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37번이죠. 다음 중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져진 것은 기억, 광업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하게 기속되더라도 광업권 또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광업권, 점유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죠. 2번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에 해당된다. 뭐 소멸되는 건 맞죠. 디귿번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 아니라 뭐죠?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인데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지만 디귿번은 뭐예요?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 아니라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인데 설명은 드릴 거지만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몰라야 돼. 알면 안 되는 거죠.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문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상속이면 요때 요 저당권은 소멸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상속을 받았다는 말은 요놈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지 아파트에다 뭐예요?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갑이 사망했는데 저당권자가 뭘 받아요? 상속받는다는 말은 아버지한테 뭐예요? 돈 빌려주고 아버지 앞에다가 뭐예요? 저당권 설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채무도 상속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저당권의 원인인 채권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무엇도 상속이 돼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쌤쌤이가 돼요. 그래서 뭐가요? 채권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뭐가 있더라도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요. 요거는 몰라야 돼요. 그죠?
알아봐. 왜 이게 몰라야 되냐면,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상속된데, 이거는 채권법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몰라야 되고, 알면 문제 풀 때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린 게 맞지만 우리는 뭐죠? 모를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레드선. 그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야 되는 것도 나오는데 몰라야 되는 건 모르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꼭 보면은 몰라야 될 것만 열심히 또 공부하신 분도 가끔 계시는데 디귿번은 몰라야 되고. 네, 1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 소멸해야죠. 근데 소유권 취득 못했대요. 소유권 취득이 뭐예요? 무효래요. 그럼 저당권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만약에 말소가 됐더라면 뭐죠? 부활해야 되니까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X죠. 왜요?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말은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취득하지 못한 거니까. 미음번.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을 취득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후 병이 토지를 을이 상속한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긴 한데 37번은 전체를 가입표로 하죠. 그죠? 가입표. 그죠? 괜히 몰라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혼란스러워 가입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가입표. 38번입니다. 혼동을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광업권과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고요. 2번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3번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민법 목적이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4번 우리 민법은 혼동을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민원인이라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죠.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민원이고 5번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저당권 소멸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전세권이 있었고요. 전세권 위에 뭐가요? 저당권이. 근데 이 두 가지 권리가 다 누구예요? 한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굳이 저당권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왜요? 시전세권 경매에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의 토지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X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죠?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니은번 을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X죠.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디귿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점유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죠? 소멸하지 않으니까. 혼동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1번 갑의 토지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겠죠? 왜요? 병의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도 없고요.
병의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답은 3번 디건레이죠. 요 39번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요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고 전부를 담고 있으니까 요 혼동에 대해서는 이 39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0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X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이 하나죠.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점유권, 담보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포락됐어요. 포락됐다는 말은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땅이 없어졌으니 지상권은 뭐죠?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항상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땅이 없어지면 지상권이 소멸되겠죠. 3번 물권의 포기를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4번 지상권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의 목적이면 그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5번 동일 토지에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자고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죠. 넘겨보시면 41번이죠. 이렇게 많죠. 틀린 것.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가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저당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갑의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존재하는 경우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일지라도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위 이의 경우 갑의 채무자인 저당권자 설정자 A를 상속한 경우에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고 을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된다. 맞는 질문인데 아까 제가 뭐죠? 몰라야 한다 그랬죠. 그죠? 3번은 몰라야 되고요. 4번 비소유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병이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죠? 후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병의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습니다. 끝이죠. 자, 이제 111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점유권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점유권의 개념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죠.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하고 얘는 알바, 점원, 가정부, 파출부를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니까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에 상대방도 뭐 할 수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되죠? 점유자이어야 하죠. 그다음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간접점유자라고 하고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죠. 다만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란 얘기고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요 점유 보호 청구권을 직접 점유자에게는 임차인에게는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가 없다. 간접 점유자의 점유 보호 청구권은 결국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는데 특히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가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점유의 태양이죠. 점유의 모습.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뭐죠? 추정이 되죠.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의임이 추정이 되고 세 번째, 평온하고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되죠.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점유고요. 선의 반대말은 악의,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 공연의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은비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좌측의 요 5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인데 하자 있는 점유자도 뭐는 있죠? 점유권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와 타주죠.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교환이면 자주점유고 임대차면, 사용대차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면 뭐가 되죠? 타주점유가 되는데 요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께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그래도 뭐예요? 자주점유인데 이러한 무효임을 알면서 악의죠. 그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문제 풀 때 요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뭐죠? 중요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점유의 승계입니다. 일단 점유의 승계에 대해서 원칙,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점유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점유기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인데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민사상 법적주의가 승계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타줘야 돼요. 따라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만의 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고요. 아버지 점유와 합산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 등의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게 됐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임차인이에요.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임차인이죠. 따라서 뭐죠? 타주점인 거죠. 합산해서 주장해야 되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자주점유고 그때부터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추정이죠.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몇 가지 사실이 추정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네 가지가 추정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첫째, 권리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자,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것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뭐죠? 추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 계속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죠. 따라서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일정하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점유자와 회복자 문제죠. 지금까지 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보다는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지문으로 자꾸 내는 부분이고요. 점유권에서 독자적으로 반드시 내는 부분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문제죠.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을 말하고 임차권이다라는 이유가 있었다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지상권자였다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전세권자였다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하실 내용이고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째, 점유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과실을 수취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므로 차임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지료도 뭐 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죠?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냐면 악의 점유자는 치료도 줘야 되고 차임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과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두 번째,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둘로 나누죠.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선이 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 이거나 또는 타주점유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항상 이 부분은 and와 또는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할 것은 현존 이익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선이고 거기다가 뭐까지요?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 이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권을 이유로 점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비용 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반환시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는 지출시고 임차인은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인데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하되 언제 청구할 수 있죠?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필요비에 대해서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익비, 계량비에 대해서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의 입장에서는 가치의 증가분이나 또는 점유자의 지출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요. 항상 조심할 것은 누가 선택을 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할 문제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허여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이 뭐 되지 않습니까? 허여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게 법원 나오면 어제 판결이 막 떠오르죠. 그죠? 김기춘은 뭐죠? 3년. 누구죠? 조윤선인가요? 그 아줌마는 뭐죠? 무죄.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렇잖아요.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이 있고, 밑에 비서관, 행정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서실장 3년. 수석 비서는 뭐죠? 무죄. 비서관은 2년, 1년 6개월. 요점만 싹 무죄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참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은 참 한심스럽죠. 그죠? 그런 놈이 판사라고 앉아있는 것도 참 저는 막 가슴 아프고, 그죠? 만약에 이 양반이 무죄면 다 무죄야죠. 그죠? 왜 얘만 쏙 빼고, 다른 수석도 다 유죄입니다. 그죠? 얘만 딱 한 명만 무죄. 한 명만. 그죠? 얘만 왜 무죄지?
이뻐서 그런가요? 별로 안 이뻤던데. 그죠?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얘도 뭐죠? 사제 출신이죠? 그죠? 얘죠? 그죠? 남편은 뭐죠? 사제 판사 출신이죠? 남편이 뭐죠? 판사 출신, 그 유명한 뭐죠? 김앤장인가? 로펌에 있었대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면, 요 판사 놈은 진짜 사형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뭐 전간 예우니 얘가 뭐죠? 남편이 전에 판사니 뭐 이 여자가 뭐죠? 뭐 동기니 이런 걸 따지고 있었다면 이놈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반 판결에 대해서는 진짜 서슴없이 뭐예요? 서슴없이 뭐예요? 김현장이면 뭐죠? 약간 무죄. 제가 있든 없든 그죠? 돈 없으면 뭐 그냥 10년 이렇게 때릴 놈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놈은 완전히 뭐예요? 사형시킬 놈이죠. 전에 뭐 있냐면은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뭐 했죠?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몇 개 훔치고 그 다음에 동전을 2만인가 3만인가 훔쳤어요. 이놈이 3년 6개월 지경을 때렸더라고요. 근데 라면 몇 개에다가 뭐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번에 최순실 나쁜 년 해가지고 포크레인 밀고 검찰 쳐들라는 사람 있었죠? 이놈이 또 판결했더라고요. 포크레인 밀고 왔던 기사는 또 2년 또 실형을 때렸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놈의 이 자식은 뭐예요? 이거 판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막 무조건 다 뭐예요? 실형 때리는 거잖아요. 이런 포크레인 기사나 이런 분들은 깜빵 가면 누가 고생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니까 생업을 못하면 뭐죠? 가족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죠? 이거 좀 이렇게 좀 뭐 집행유예 같은 거 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런 애들은 뭐예요? 뭐 깜빵 가든 뭐든 돈 많으니까. 뭐 얘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됐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얘가 남편하고 자기가 카드를 한 달에 뭐 1억씩 썼나? 카드 사용하는 대금이 막 평균 5천인가 6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우리 생활 씀씀이가 좀 큽니다. 이렇게 대답한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너무 돈을 돈을 어디서 버느냐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물수도 쓰느냐 뭐 이것도 논란이 됐더니 얘가 깜빵 가서 100년 살아더래요. 가족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법에 따라서 엄벌을 쳐야죠. 그죠? 김기춘 이 양반 3년 했죠? 전 받아들여요. 왜? 노안이시잖아. 이 양반 3년은 뭐요? 무기징역하고 비슷해요. 이 양반은 3년이면 뭐죠? 이 양반 이 안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한 20년 때려줬어야죠. 그래서 한 황금 넘어서 한 70쯤 내요. 난 그러니까 미친놈입니다. 그죠? 미친놈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끌어다가 사형시켜야 되고 진짜 인민재판해야 돼. 진짜 촛불 들고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광화문 내거리 걸어놓고 막 돌로 쳐 죽여야 돼. 저는 화 진짜 많이 나. 저는 이러한 한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재판도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리고 이 미친놈이 지가 또 판결문에다가 박근혜 무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도 아세요? 아니, 지가 재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재판은 피고도 아니에요. 근데 판결문에다가 블랙리스트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는 무죄 이렇게 써줬어요. 미친놈이죠, 이놈이. 그러니까는 검찰이 기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 줘야지, 지가 재판하는 대상도 아닌데 박근혜 무죄 이렇게 또 판결문에 써줬더라고요,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법원 공보관이 이제 변명을 해서 이거는 의미도 없는 거고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이렇게 발표했더라고. 근데 판사가 판결문에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쥐가 뭔데 박근혜 무죄 이렇게 써놔. 이 미친놈이네. 당장 사형시킬 놈이 한 놈 생겼네, 그죠? 법원은, 진짜로 저는 이런 보면은 진짜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얘가 조윤선인가 이 여자가 잘 된 건가요? 이 여자는 20일도 무조건 법정 구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항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유죄인 가지고 뭐 5년, 3년 이렇게 때려주면 2심 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재판이 2심 가잖아요? 고등부 가면 모든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겠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판사 입장에서 뭐 감형할 수도 없고, 누리도 무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유죄고. 당연히 뭐예요? 법정 구속이죠. 그러니까 이 조윤선한테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게. 그죠? 이게 미친놈이에요. 법원은 갑자기 흥분했어요. 6번째입니다. 예? 예? 6년이요? 아, 뭐가요? 구형이요? 아,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감형 안 해요. 대법원은 그냥 그 유죄 문제만 판단하는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감형하더니 가중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튼 이상한 놈이야, 아무튼. 다 무죄라더니. 또 쥐가 뭔데 박근혜 무죄, 이걸 또 줘. 미친놈이. 6번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일단 점유보호청구권에서 저번째 했던 거 예방청구는 예방 또는 뭐요?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점유보호청구권에 저번째 했던 겁니다. 반환청구권에서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침탈이 없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선의음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행사기간은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요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고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유효한 뭐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항상 숫자가 나오면 앞에 말을 주의하죠. 언제부터 1년인 거예요? 침탈당한 때부터 1년이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쉬었다가 풀어볼 거고,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 그죠? 지우지 마시고 써야 되니까. 그죠?